반갑습니다. 거창 송이농산입니다. 오랜만에 동영상을 올려봅니다. 이제 봄이 이제 무르익어 가고 이제 뭐 식목일도 지나고 해서 이제 산촌 시골에는 농가들이 굉장히 바쁘고 일처리 돌아왔습니다. 보시는 이 묘목은 초피, 제피 묘목입니다. 제피라는 것은 이제 추어탕 향신료로 쓰는 그런 그 향신료 열매인데, 이 나무에서 이제 열매가 달리면 한 7월 중순이나 8월 초순경에 채취를 해서 말립니다. 말려가지고 껍질은 버리고 씨앗은 버리고 껍질을 사용하죠. 껍질을 갈아서 추어탕에 넣고, 또 이제 생선 가공 공장, 또 육고기 가공 공장 이런 데서 많이 찾습니다. 향신료 수요가 해마다 늘어나서 우리나라 국내 제피로 가지고는 감당이 안 돼서, 수요 충족이 안 돼서 수입산을 많이 쓰는 편인데, 뭐 수입산하고 국산하고는 향이나 맛이, 또 약성이 차이가 많겠죠. 향이 많이 달라요. 요게 이제 실생 2년, 이게 씨를 파종해서 발화시켜서 키운 2년 동안 키운 실생 2년인데, 이게 심으면, 올해 심으면 내년에 일부 조금 수확을 하고, 정상적인 수확은 내후년부터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장목반에서 이제 재배하는 엄나무하고 제피나무 뭐 이런 나무들이 있지만, 또 두릅 이런 게 있지만, 오늘은 이제 제피나무 식재 요령하고 그다음에 수확하는 방법, 이런 시기, 이런 걸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찍고 있습니다. 이 제피나무는 이제 길이가 지금 현재 한 1m 이상 되지만, 실제로 이제 심을 때는 한 두세 뼘 정도로 이렇게 잘라서 위에를 탁 전정을 해서 심는 게 생육에 유리합니다. 이제 물을 이제 봄에 많이 필요로 하고 해서 심어 놓고 나서 이제 물을 뭐 매일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땅 속에 있는 물을, 수분을 흡수하려면 이제 이렇게 몸체가 조금 짧은 게 유리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또 이 제피나무의 특성이 그냥 잘 죽어요. 뭐 잘 살다가도 내년에 또 죽는 경우도 허다히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식을 하고 이렇게 하는 편인데, 생육 조건이 약간은 일반 뭐 엄나무나 두릅에 비해서 약간 조금 까다롭다고 해야 되나? 수분을 좋아하면서도 또 수분이 과하면 죽고, 또 가뭄을 잘 타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뭐 돌밭에 심어놔도 아주 뭐 잘 살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 조건이 상당히 좀 까다롭다고 보시면 되는 나무인데, 이 나무를 심을 때 이게 이제 뭐 심근성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깊게 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바닥에서 한 5cm 정도, 한 삽 정도는 긁어내고, 그 위에 바로 나무를 바로 세워서 흙을 위로 돋아서 높여서 심는 게 유리해요. 그 다음에 물집을 만들어서 비가 오면 나무에 이제 물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물을 심어 놓고 이제 심는 날은 반드시 물을 줘야 되고, 또 심고 나서 뭐 매일 뭐 물을 줘도 좋습니다. 당분간 한 달 가량은 매일 물을 줘도 좋은데, 뭐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물을 주시는 게 활착에 도움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높게 심어라. 높게 심고 위에 전정을 해서 딱 짧게 심어라. 그게 이제 키포인트로 저희가 경험상 이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시 없는 제피를 또 찾기도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가시 있는 나무들을 가시 없게 수종 개량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시 있는 것보다는 사실은 묘목도 너무 비싸고, 또 접목을 하고 이러거든요. 또 너무 비싸고, 그 다음에 생육이 더 까다로워져요. 그래서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비싼 묘목을 사서 심었더니 또 많이 죽더라, 이런 또 말씀을 많이 하시고 해서, 가능하면 가시 있는 제피나무를 심는 게 농가 소득에 유리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수확하실 때는 이게 이제 가시가 있고 또 높아지고 나무가 이러면 상당히 그 뭐 찔리고 이러기 때문에 시골의 어르신들도 굉장히 그 불편해 하시고 힘들어 하시는데, 수확하는 방법은 대량으로 심었을 경우에는 이게 가지를, 열매가 달린 가지를 전정가위로 잘라서 댁으로 가져오셔서 그늘나무 밑에 앉아서 가죽 장갑을 끼고 훑어버리면 돼요. 훑어가지고 좀 잡목이나 이제 가지 같은 거, 이파리 같은 걸 이렇게 손으로 가려낼 수 있는 가려내고, 그렇게 해서 농산에 가져오시면 전량 수매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건조시켜서 이렇게 바람에 날려서 깨끗하게 정선을 해서 이렇게 또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훑어 오셔도 가능하다. 그래서 수확에는 뭐 별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전까지는 이제 꼬투리채 하나하나 딸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뭐 벌레도 있고 또 덥고 한데, 이게 수확기가 7월 한 중순부터 8월 말까지 그렇게 잡는데, 적당하게 익고 씨앗이 연그러져서 이제 그 붉어지기 시작할 때 따시는 게 제일 좋아요. 다 익지 않은 걸 왜 따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다 익지 않았을 때 씨앗은 연그렀지만 100% 연결장 한 70%, 80% 정도 연결했을 때 따시면 그 향미의 깊이와 향이 제일 진합니다. 너무 발갛게 되면 우선은 이렇게 향이 진한 것 같지만 좀 거친 맛, 그 다음에 깊은 맛을 내지 못하고, 또 제피향 특유의 그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향을 잃어가는 때가 이제 너무 붉어지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당하게 익었을 때, 적당하게 성장했을 때 수확하시는 게 제일 가치 있는 제피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식재 간격은 보통 이제 성목이 되면 한 뭐 2m 정도 하면 좋은데, 이 제피나무가 이렇게 뭐 속성수가 아니기 때문에 가로 세로 한 1.5m 폭 간격으로 심고, 또 뭐 중간에 또 죽어나는 나무가 있으면 또 이렇게 저렇게 밭에서 옮기면서 밭을 좀 꽉 짜이게 이렇게 만들면 한 3년 정도 뭐 가꾸면 아주 한 밭을 전체를 제피나무 밭으로 이렇게 가꿀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게 그 고가 열매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농가 소득으로서는 추천할 만한 그런 작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잘 살려서, 저기 올해도 뭐 몇천 주 이렇게 나갔지만 잘 살려서 또 풀 제압하고 한 2년 잘 키우면 아마 보람이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혹시라도 뭐 제피 묘목을 내년에도 또 내후년에도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 시기에 맞춰서 납품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피나무 관련해서 좀 홍보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